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열린공감TV 시청자 여러분, 노나라의 심경수입니다. 매우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날씨 속에서 여러분도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딱 요 사진으로부터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요 사진 속의 주인공 아시죠, 여러분? 김혜자 씨와 고두심 씨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견 여성 탤런트이시죠. 이 두 분이 나온 최근에 드라마가 있죠. 우리들의 블루스인가? 굉장히 핫한 그런 드라마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 두 분이 그리는 인물상이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어머님들,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또 우리 어머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 김혜자 씨와 고두심 씨 자체가 한국의 어머님상을 전형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캐릭터를 자주 맡고 있죠. 게다가 이 드라마에서 두 분이 같이 일하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시죠? 제주도의 어떤 시장이죠. 시장에서 이렇게 가판이라고 하나요? 그걸 깔아놓고 거기서 물건을 파는 그런 억척스러운 대한민국의 어머니 모습을 그리고 계십니다. 결국 김혜자 씨는 몹쓸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이어지는데요. 삶을 마감하기 전까지 김혜자 씨는 본인이 뜻한 바를 하고자 하는, 말을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꿋꿋이 버텨나가면서 아들 역을 하고 있는 이병헌 씨와 티격태격하면서 본인의 의지를 하나씩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마무리하고 가는 이 생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느 한 구석으로 또 마음이 짠하기도 해지는 그런 역을 해내셨죠.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대한민국의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의 어머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특징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저희 부모님 이렇게 사시는 걸 보고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경험은 매우 제 개인적인 경험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경험과 같지는 않아도 그렇다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매우 다양한 그러한 어머님에 대한 얘기, 어머님의 특징들이 존재하리라 봅니다. 일단은 가족에 헌신하시죠. 본인이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는 희생정신,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족에 대한 사랑, 이 큰 의미에서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가족에 대한 헌신이 있고요.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00%는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엄마가 어디서 사고를 쳐서 집안이 망하고 가산이 탕진하고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오히려 할아버지나 아버지들이 사업을 잘못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해서 가산을 탕진하고 집안을 기울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주로 그 어머님들이 그 기울어진 가게를 억척스럽게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지는 어머님들의 모습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억척스럽다, 강하다, 그리고 매우 큰 사랑을 갖고 가족들에게 무조건적인 헌신을 한다. 그리고 엄청나게 사회적, 문화적으로 차별을 받고 자라셨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사뭇 다른 세상이었죠. 우리 어머님들이 어렸을 때 말입니다. 한 40, 50년 전까지만 해도 남녀 차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어떤 성평등, 공정한 이런 얘기는 거의 없었어요. 당연히 남자, 아들 먼저, 그리고 딸, 나중,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열등,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 패러다임 같은 것이 지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치들이요. 그러나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죠. 비교적 많이, 아직도 우리나라 사실 성평등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나라 후진국이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보면 이렇게 종단적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당연히 남편에게 뭐 어떤 리스펙을 해야 되고, 이 리스펙이라는 말은, 리스펙트라는 말은, 존경한다는 말은 그냥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존경한다는 의미보다 훨씬 더 많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요. 남편을 존경하고 아들을 잘 키우고 희생하고 겸상도 하지 않고 뭐 더운 밥도 잘 안 먹고 맨날 찬밥에 뭐 남은 음식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녀들은 어머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고 안 좋은 경우가 많죠. 서론이 좀 오늘 깁니다. 그만큼 오늘은 이 어머님들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룹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우리 따님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 어머님들의 삶에서 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이 증후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가 영어로 이렇게 일부러 썼는데, 사실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화병, 내지는 울화병이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있는 거죠, 여기. 예. 이 내용이 어디 들어있냐면, 보통 정신건강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저도 뭐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면서 활용했던 서적인데요. 이 DSM-4 제4판 정도예요. DSM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그러니까 정신장애에 대한 얘기가 있는 책에 이 화병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섹션에 들어가 있냐면 문화적 공식 진단의 개요 및 문화 특유 증후군의 용어 해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각 세계 각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로컬에서, 그 지방에서만 있는, 그 지역에서만 있는 문화로부터 발생된 어떠한 정신장애를 의미하는 증후군에 대한 편람, 거기에 있는 그 부록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화병이 들어가 있어요. 이 화병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한국 민속 증후군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글자 끝대로 영어로는 분노 증후군이에요. 여러분, 분노 증후군. 여기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울화. 일단 분노 맞죠. 예. 네. 어머님들, 물론 남성들도 있어요. 예, 화병. 근데 주된 주된 유병률을 보이는 인구 집단은 어머님들이 많습니다. 여성들. 그 중에서도 우리 어머님들. 이 분노 증후군. 기본적으로 화병은 화예요. 분노. 그리고 분노, 그것의 억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죠. 안으로 막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막 몸이 아프죠. 근데 증상이 어떤 거냐면 불면증, 피로, 공황, 임박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게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우울한 정동, 그리고 소화불량, 식욕부진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리고 호흡곤란. 이 화가 심해지면 호흡곤란이 오죠. 예. 빈맥, 전신동통 및 상복부에 덩어리가 있는 듯한 느낌. 이게 사실 핵심은 이거예요. 상복부에 덩어리가 있는 느낌. 여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님도 이 화병이 좀 심하셔갖고 매해 여름 이맘때 더울 때가 되면 꼭 한의원을 찾아서 이 화를 밖으로 분출하는 치료를 받으세요. 그럴 정도로 이 중년 여성 이상의 우리 어머님들 세대, 어르신 세대에는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정신장애를 의미하는 증후군으로 소개될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어머님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어느 나라 노인 부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만 봐서는 저는 한국 부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노인들 중에 이렇게 나란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잡고 나란히 팔짱을 낀다든지 나란히 걸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임상적으로도 제가 확인을 한 내용인데요. 제가 시카고에서 사회복지사를 할 때 그 주변에 협업을 하는 사회복지 기관들이 있었는데, 노인복지 센터들이요. 중국, 일본, 한국 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의 인구들, 그 노인들은 겉으로만 보면 구분을 할 수 없어요. 중국, 일본, 한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분이 쉽겠습니까? 하지만 이 어르신들이 커플이 걸어가는 걸 보면 중국 커플과 일본 커플은 구분하기 힘들어도 한국 커플은 99.9%는 찾을 수 있었어요. 요 걸어가시는 뒷모습 보고.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걸 아시는 분은 아마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에요. 한국 어르신들은요, 항상 할아버님이 앞장서서 걸어가세요. 그리고 할머님은 한 뒤쯤, 한 요쯤에서 걸어가세요. 한 1m 남짓, 1m, 1.5m 남짓 가까이도 붙지 않아요. 그리고 할아버님께서는 뒷짐을 걸고 이렇게 하고 가세요. 항상. 그리고 할머님은 뒤에서 가방을 이렇게 들고 가세요. 그 모습이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너무 색다르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그 두 분들은, 그 세대에게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의미하는 것은 남자는 앞장서서 걸어야 하고 여성은 뒤에 남성을 따라야 한다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그런 개념들이 내재되어 있던 하나의 행동 패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짐도 할아버님이 들지 않아요.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거든요. 지금 80이 거의 다 돼가시는데도 아버님이나 저에게 짐을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맡기지 않으려고 하세요. 그건 그분들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러한 환경이나 그러한 사회 문화적인 조건 속에서 자라오시고 성장해 오시고 교육 받으셨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자니 이 마음이, 아니 어머님도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여성 개개인도 뭐 인격체인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남편하고 자식들에게 좋은 것 먼저 주고 당신은 남은 음식, 짜투리 음식, 가족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그냥 먹는 정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건 저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아서 그렇지, 그냥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인격체, 동등한 인격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이미 습관화되고 내재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랄까, 거의 체념 상태에 들어가서 그걸 받아들인다는 뭐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 이 마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화병 같은 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대우를 잘 받느냐?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과는 훨씬 더 이 차별이 심한, 성차별이 심한 그러한 환경, 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하신 겁니다. 심지어 여자분들은 지금 우리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70대, 8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여자가 배워서 뭐해? 글자 알아서 뭐해? 자식 잘 키우고 살림 잘하면 그만이지. 그래서 집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보내지 않았던 분들도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여성이라는 이 인격체는 사회적으로 남성이라는 인격체에 대해 보다도 훨씬 덜한 대우를 받고 차별을 당연시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자니 속이 우리 어머님들 하시는 말로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화병, 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항상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자식과 남편은 좋은 거 먹고 나는 좀 덜 좋은 거 먹고, 그리고 맨날 참고 살아야 되고 뭘 해도 말을 듣지도 않고 대우도 안 해주고 스트레스만 받고 화병이 생기고, 그러면 당연히 건강이 나빠지죠. 근데 실제로 나타나는 걸 보면요, 어머님들이 6년을 더 오래 사세요. 아버님들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목격하는 어떤 사회적 현상에 비추어서 일치되지 않는 통계 자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봐도 할아버님들의 수보다 할머님 수가 훨씬 많아요. 그렇게 척박한 사회적 환경에서 문화적인 차별을, 사회적 차별을, 이 남존 여비 같은 여성을 비하하는, 교육도 받지 못하는, 살림만 잘하면 되는 뭐 그러한 환경에서 속으로 화병을 갖고 살으신 분들 치고는 기대수명이 할아버님들의 기대수명인 80.5년보다 86.5년 정도로 6살 더 사세요. OECD 평균보다도 3.3년이 높아요. 여러분,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저는 노인학을 공부하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서 참 이게 해석하기가 힘든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아니, 정신적으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당연히 수명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분들은 대우를 받고 편안하게 살아오신 할아버님들, 남성들보다 여성은 꾸준히 오래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틀림없이 원인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그 화병,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화가 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시고 버텨내실까? 저는 요 지금 포인트에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있었죠. 이 사랑이라는 것, 뭐 종교적인 이런 걸 떠나서요,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한한 것이죠.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정신력, 강한 정신력과 생활력, 버텨내고 내가 희생해서 우리 가족을 지킨다는 것, 내 새끼들을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켜야 된다는, 내가 해야 한다는, 내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뭐 그러한 강한 정신력과 생활력을 그분들이 매우 우리 어머님들을 강하게 만든 것이고, 또 이러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차별에 대한 적응력, 그러한 차별에 지지 않았어요. 그러한 차별에 대해서 적응을 해 나가셨어요. 한 발, 두 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울화가, 아까 말씀드린 울화가 내면화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울화가 내면화 된다는 거, 이 상당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이 울화가 내면화한다는 거, 이게 쉬울까요? 화가 막 이렇게 나는데 이걸 내가 내면화한다, 좋게 만든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울화가 내면화가 안 되면 뭐냐면요, 보통은 70대, 80대 넘어가면서 치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치매 원인과도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이 치매 유병률을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2배가 높아요. 하여튼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가운데는 저 울화를 좋은 것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내느냐, 아니면 거기에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정신적으로 울화에 끌림을 당하고 내가 지면 결국 이 치매와 같은 질환을 앓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조금 더 강한 멘탈로, 정신력으로 울화라는 것을 내면화하는 긍정적인 프로세스를 체득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어머님들의 삶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저 울화에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이 긍정적으로 산다. 여성이 남성보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울화를 내면화해서 에너지를 좋게 발산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우리 젊은 여성들일수록 본인의 지위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미래를 남성들에 비해서 조금 더 밝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연구조사 결과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할머님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갖고 있었던 그 울화라는 에너지가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여성들에게 쭉 이어지는 한국 여성들의 하나의 DNA 정도로 파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여성들이 본인의 지위나 미래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안목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젠마을에 가니까 댓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우리 소위 개딸들이라고 하죠. 개혁의 딸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무한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밉고 안타깝고 얄미운 상대이긴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야유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긍정의 에너지가 있어요. 토닥여주고, 어떤 국회의원이 우리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했어? 그 국회의원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요.
사랑합니다, 의원님. 조금 더 애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찬 이 곳에서 저는 뭐 조금 과장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어머님들의 그 내면화된 울화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딸들이 주로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죠. 다시 만난 세계라는 노래를 통해서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아, 좋다. 지난 뭐 힘든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자. 앞으로 조금 더 빛을 향해서 행복한 길로 가자. 부정보다는 긍정이고 비난보다는 칭찬이며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큰 긍정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가 개딸들의 주된 메시지, 사회적 메시지였습니다. 자, 한번 20대와 60대 또 이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거의 비슷한 패턴이에요. 다른 점은 이 부분이에요. 그쵸? 네. 저는 이 부분, 이 차이, 즉 제가 오늘 말씀드린 20대 여성과 60대 이상 여성에 있어서 이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60대 이상의 여성분들, 제가 아까 오늘 영상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이라는 존재가 대우도 받지 못하고 멸시를 받고 천대받던 사회였습니다. 그 시대에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주어지는 정보에 대해서 분석하고 결과로 판단하고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대한 상당한 움츠러듦, 본인이 받은 지식에 대해서 결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한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왜? 교육이라는 객관적인 어떤 그 기제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배우자의 말 혹은 주위의 남성들의 말을 따라가는 패턴을 보일 수밖에 없고, 나보다는 같은 여성들끼리인 우리 집단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대 여성들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본인이 습득하는 정보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또 그에 따른 행동, 사회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선의 마지막 즈음에서 이 정도 차지하던 부분이, 저는 이제 어느 쯤인지 모르지만 대략의 가정을 하는 것이죠. 이쯤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우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어르신들의 보수 성향은 이것은 어쩌면 자연의 법칙과도 같은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도 본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분들과는 다른 잣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기 하지만 보수화되어가는 성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연대생의 그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소건 이런 것 보십시오. 본인이 어떤 소음에 의해서 본인의 학업에 방해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피해자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사고하는 가치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패턴을 지난 영상에서도 배웠고 오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어르신들의 요만큼, 특히 할머님들, 우리 어머님들은 적어도 한 요 정도 선에서는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교육이라고 한다면 좀 그렇지만요. 이러한 우리 시민 언론 열린 공감의 다양한 영상이라든지 또 기타 진보 매체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다양한 그 영상, 거기에 포함된 정보들이 전달될 수만 있다면 이분들은 남성분들, 할아버님들, 아버님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용이하게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어머님들이 갖고 있던 그 울화에서 분출된 에너지가 매우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로 트랜지션, 변화되어서 현재 우리가 이 진보 진영에 있어서 큰 몫을 하고 있는 개혁의 딸들에게 얹어짐으로써
그 DNA가 전해지고 또 향후에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정치를 조금 더 긍정적이고 밝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긍정적인 결론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딸들에게 조금 더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그러한 개딸들에게 이러한 훌륭한 DNA를 선사해준 우리 어머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